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없앴던 부회장직을 다시 만들고 해양 플랜트 전문가를 발령을 냈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는 먼저 장수부터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장수가 자기가 지휘할 부대를 조직을 하잖아요. 내년 이후에 해양 플랜트 전성시대에 이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과연 저 삼성그룹도 같은 전망을 하는지, 그래서 내년 이후에 해양 플랜트 시장 재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삼성그룹의 사장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부회장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회장이 부회장으로 발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관련 기업들, 가령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등과 사업 협력도 훨씬 더 용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회장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하게 사장 발령한 것이 아니라 부회장이라는 직위로 특별히 해양 플랜트 분야 이런 걸 맡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부분을 중심으로 현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그 사장님께서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해양 플랜트 부분은 사실 지금 그동안 많이 와해되지 않습니까? 최근 한 수년간 새로 수주받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 부분이 많이 지금 와해됐을 텐데, 이런 상태로는 내년 이후에 그 해양 플랜트 전쟁에서 그대로 응전을 참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분야는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장수부터 임명을 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에서 전략기획, 마케팅, 연구개발, 설계, 생산, 공정, 이 모든 분야 조직 새롭게 강화할 필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신임 부회장 다음 행보를 이제 주목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중공업 30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삼성 30년 주가 보면서 무엇을 주목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일단 이번 시간은 두 개만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번, 작년부터 주가가 지금 꺾였습니다. 금년은 끔찍하게 폭락입니다. 지금 이제 연간 그래프입니다. 월간이 연간 그래프. 얼마 전까지 사상 최고치 실적 자랑했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싹 돌변을 했고요. 내년 이후 반도체 경기가 소름 끼칠 것 같다, 이걸 지금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유가 뭔가, 메모리 반도체 대량 소비하는 전방산업의 기술 혁신이 정체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스타급 신상품 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은 다 포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체 경기 후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중공 간의 반도체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차익홈 리스크를 털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공도 분명히 사력을 다해서 응전을 할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응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일찍 항복해버리면은 한 1, 2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사력을 다해서 응전하면은 한 4, 5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적어도 1, 2년, 길게는 4, 5년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4만 원 구경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그래프가, 삼성전자 저 그래프가 2015년에서 16년 그 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앞으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놈 다 죽어야 합니다. 그거 다 확인한 다음에 살아남은 그 기업들이 다시 스카이라케팅 할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입니다. 예, 주구장창 우상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한다. 즉 샀다 하면은 절대 팔지 말고 죽을 때까지 팔지 말고, 예? 들고 죽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그게 최고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예, 뒤돌아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저 장기 우상향이 가능한 것은 이유가 뭔가? 이제 한마디로 저는 지속적으로 기업 변신을 시도했기 때문 아니냐. 그리고 그 시도한 그 기업 변신들이 모조리 다 성공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국내 1등이 금성사였고요. 당시 금성사. 2등이 대우전자였습니다. 3등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사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가 제일 잘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보너스 일부를 냉장고, 에어컨 안 팔리는 거 그걸로 물건으로 줬다는 겁니다. 예? 골 때리는 건요. 당시에 처음 나온 마이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컴퓨터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그게 장난감으로도 못 쓸, 그러니까 한 유치원생들 장난감으로나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가 고물딱지였습니다. 그냥 신제품이 고물딱지였다는 거죠. 안 팔리니까 창고에 자꾸 쌓이니까 월급 대신 이걸 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세운상가에서 반값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끼니 때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 반도체 통신 해마다 적자 투성이 완전 그룹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저거 지금의 삼성중공업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삼성전자와 합병해서 오늘날의 그 반도체 사업부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 칼라 텔레비 팔고 그 비디오 그 재생기 있잖아요. 비디오 재생기 그 VHS 테이프 쓰는 거. 냉장고 팔고 그 한 푼 두 푼 그 눈물 그렇게 모아갖고는 반도체 사업부 적자 메꾸느라고 왕창 목돈으로 다 꼬라박고 그러면서 눈물 젖은 빵 조각 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글로벌 전자업계 일본이 다 싹쓸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그 후 끊임없이 기업 변신 성공시키고 여러 차례 반도체 세계대전 참전해서 이겼다는 거죠. 문제는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승자 독식이잖아요. 일본 침몰시키고 독일 침몰시키고 미국 침몰시키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핵심 인재 천하 최고의 장수들을 잘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간에 요거 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중공업의 부회장 발령 요거 매우 주목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일본 30년 헤매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한일전 최고의 승자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80년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하던 그 어마무시한 그 쟁쟁하던 일본 전자회사들 모조리 하나씩 침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적자회사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전 세계를 제패하던 전자회사들이 싹 망했는데 일본 경제가 어떻게 번성을 하겠습니까? 같이 망해야지. 그겁니다. 그래서 한일전 최고의 승자가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물론 일본 조선업을 침몰시킨 한국의 조선업도 영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뭐 철강, 화학 다 마찬가지죠. 제조업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한일전 최고의 승자는 한국의 제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30년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와, 이건 삼성전자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거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폭삭 망한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한 거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딴 주식 장기 투자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조선 주식 난생 처음 사봤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중공업이고요. 왜 현대 안 샀는지, 왜 대우를 안 샀는지 그 이유는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삼성
중공업 주가는 왜 일단 거지꼴이 됐나 이겁니다. 2007년까지는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뒤에서 곧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좋은 시절에 호황 다음을 준비하는 그 기업 변선을 준비를 못한 거, 그게 원인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다시 슈퍼 사이클을 누릴 것 같다는 겁니다. 20년 전과 같은 그런 좋은 시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 주식을 사모으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산다고요. 나빠질 것 같으면 팔아버리고. 그게 정석 아닙니까? 투자의 정석. 예. 문제는 이번 슈퍼 사이클 끝난 후 어떻게 기업 변신을 이룰 것인지 그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 그걸 또 실행해야 한다. 또 그걸 성공시켜야 한다. 요걸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우상향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은 뭐 좀 바닥이라고 보기 때문에 옆으로 좀 기고 하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빠지면 사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호황 이후에 기업 변신을 못하면은, 준비를 못하면은 또 장기 투자자 무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양 플랜트 이후에 삼성중공업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과연 새로 오신 부회장이라는 그 분이 이런 고민까지 할지, 이것도 앞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죽순한 모습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2002년 시가와 2007년 종가 비교하면은 삼성중공업 10.4배 상승할 때 삼성전자 1.96배 상승입니다. 삼중 주가 폭등할 때 삼전 찔끔 오르거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락이요, 하락. 그래서 문제는 이 사실은 저만 아는 거 아닙니다. 시장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재용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용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는 거 절대 막지 못합니다. 다만 반도체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삼성에 있는 그 인재들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세계대전에 승리한 다음에 주가는 다시 날아가겠죠. 예.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지금부터 날아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올라탈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재용의 신의 한 수가 부회장직을 부활을 시키고 거기에 해양 플랜트 전문가를 짱 박아버린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말 내년 이후에 그 글로벌 해양 플랜트 시장을 삼성중공업이 하나씩 둘씩 재패해 나가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